매년 미국의 아주 특별한 경고가 도착합니다. 바로 미중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한 특별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올해는 과연 어떤 긴급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매일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도전, 그러니까 미래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보고서가 올해는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인데요. 2000년에 의회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라는 점이에요. 정치색을 빼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갖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자, 이 말이 이 위원회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전 위원이었던 마이크 웨슬의 말인데요. 당장 눈앞의 위협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진짜 거대한 도전을 미리 찾아내서 경고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위원회의 독특한 임무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는 현재 미중 경쟁 상황을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전선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단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강렬한 비유 아닌가요?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정책 도구들이 완전히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각자 자기 영토만 지키려고 싸우는 봉건 영주들처럼 통일된 전략이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가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국방부까지 관여하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컨트롤 타워가 없는 셈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아야 할 최전선 기관인 산업안보국 BIS는 정보도 인력도 부족한 채로 싸우고 있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전선이 분열된 상황에서 보고서는 두 번째로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을 지목합니다. 바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입니다. 위원회는 대만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세계 중심에 있는 섬.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이곳에서 분쟁이 터진다면 그 파장은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서버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첨단 반도체의 무려 90%가 바로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대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 도표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군사적 위협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동이 이제 단순한 훈련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작전을 염두에 둔 리허설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억제력을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군사적 충돌의 위험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세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지배할 기술, 특히 바이오 분야를 둘러싼 시스템 대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이 표를 보면 두 나라의 접근 방식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바이오 경제의 기반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미국은 시장에 맡겨두는 경향이 강하고 주로 질병 치료 같은 응용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 선전의 국립연구소 한 곳에서 일하는 인력만 5천 명인데 스탠퍼드 대학의 최고 전문가가 이끄는 연구팀은 단 5명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규모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심각한 진단에 대한 위원회의 처방은 뭘까요? 이제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아까 그 서로 싸우는 봉건 영주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경제정책을 통괄하는 단일 조직을 만들고 명확한 지휘체계를 부여하자는 거죠. 특히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산업안보국을 아예 공식 정보기관으로 편입시켜서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건 마치 9.1 테러 이후에 정보기관을 개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만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합니다. 첫째, 미군한테 대만 방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일종의 숙제 제출을 요구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둘째, 대만이 직접 미군의 영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요. 세 번째 처방은 기술 경쟁에 관한 건데요.
중국의 약진에 맞서려면 미국 바이오 경제의 근본적인 토대, 즉 기초 체력부터 다시 키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계층 연구소를 만들어서 전기의 저항 단위인 옴처럼 생물학 분야에도 믿을 수 있는 표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AI가 설계한 DNA를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AI와 바이오 융합 기술의 주도권을 꽉 잡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고서의 진단과 처방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시급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유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100m에 나타난 차 한 대가 순식간에 우리를 추월해서 사라지는 상황. 바로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속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위원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중 경쟁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아주 긴 싸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과연 미국의 이 거대한 시스템이 이 긴급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